인생 어렵지. 어려워. 자유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안정이 무섭게 그립더라고. 안진진의 고민처럼 커리어 고민을 겪고 있는 30대의 모습들이 비춰진다? 라고. 안녕. 이번에 소설책 양귀자의 모순 책을 읽고 커리어에 관련해서도 내 삶의 의미랑 나의 선택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었어. 지금 내 삶의 방향과 선택에 대해서 점검해보라는 메시지를 담은 소설로 읽었거든. 이 책이야. 10년대 소설인데 2세에 한 번씩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더라고. 방향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꼭 이 소설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 정말 재밌어. 처음에 이 책을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받아서 처음 읽었을 때는 내가 그 당시에 소개팅을 받고 2명의 남자를 비교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와, 이거 진짜 너무 현실적인데? 남자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였어. 결국에 잘 안 됐는데 소개팅 끝나고 이 소설을 또 다시 한번 재밌게 읽게 됐어. 근데 몇 년이 흘러서 모순을 보게 되니 엄마와 이모의 삶이 더 뚜렷하게 나한테 비교가 돼서 와닿았고, 최근에 이 소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안진진이 겪는 내적 갈등들이 나의 커리어 선택과도 크게 다르지 않네? 또 30대 여성 커리어 관점으로도 보이더라고.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모든 삶에는 결핍이 있다 라는 게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줄거리인 것 같고, 안진진의 계속 흔들리는 모습에서 나를 이제 비춰봤을 때 자유를 원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원하면서 상처받는 거는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특별해지고는 싶지만 튀기는 싫은 마음, 회사는 싫어하지만 월급은 필요한 마음, 혼자 살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은 마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삶의 일단 기본적인 갈등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게. 10분 차이로 다르게 태어난 쌍둥이의 상반된 인생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재밌게 읽게 됐어. 가난하지만 감성적인 엄마와 부유하고 안정적인 이모, 이 둘의 모습들이 상반돼서 보이는데, 여기서의 메시지는 결국 자기 안에도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나영규와 김장우를 고르면서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남자, 감정적으로 끌리지만 무계획인 남자, 나는 이 둘이 제의와 피해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해. 김장우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발길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나영규는 매 분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그 안에 안진진을 끼워 넣는 형태여서 그런 부분들이 질린다라는 장면들을 좀 기억나는. 이걸 커리어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회사에서는 자유를 갈망했고 회사 밖에서는 안전을 갈망하는 모습들로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이 모순이 보여지면서 나의 기준은 어디인가를 바탕으로 안진진의 고민처럼 커리어 고민을 겪고 있는 30대의 모습들이 비춰진다? 라고. 자유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안정이 무섭게 그립더라고. 소설 후반부에 갈수록 안진진이 이모의 삶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이모처럼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감정적이고 또 억척스러운 삶을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생존력이 강하다, 그리고 활기가 넘친다 라는 긍정적인 묘사로 넘어가는 지점들을 보면서 삶의 모습이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만 있는 게 아니고, A만 있다고 해서 A면만 절대적인 게 아니고 A에도 B가 있고 C고, 즉 비중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두 욕망 사이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안진진의 계속된 갈등, 문제였어. 결국에 안진진이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건데, 결정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이 소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거지. 자기 안에 상반된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것을 끄집어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끝내 통합하지 못했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메시지를 깊게 성찰하게 하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양파 껍질 까듯이 나의 인생을 자꾸 반추해보게 되고 나의 선택이 어땠는지 반추해보게 됐어. 안진진의 엄마의 삶은 가난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삶으로 보여지잖아. 하지만 소설 후반부에 갈수록 이 모습이 생명력이 있는 엄마, 그리고 감정의 진실성이 보이는 엄마, 감정의 진실한 엄마,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진 살아있다는 표현들이 많이 보였어. 반면에 이모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안정적이고 또 경제력이 있고 또 정돈된 인생을 살고 부유한 가정에 살고 있는 이모의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공허한 사람, 무언가로부터 억압받는 사람, 생기가 없고 지루한 인생이다. 30페이지인데 이모는 지금 지루한가? 나는 문득 이모의 옆 얼굴을 들여다본다. 엄마보다 적어도 10살은 젊어 보이는 이모. 그렇게나 똑같아서 부모도 다 자랄 때까지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두 사람은 이젠 따로 설명이 있지 않는 한 쌍둥이인 줄 알기가 어렵다. 물론 어머니 쪽이 언니다. 가난한 세월은 이모보다 겨우 10분 먼저 나온 어머니를 이제는 이모보다 좋기 10년은 먼저 태어난 언니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소설 속에서 계속 대조와 비교를 장치를 심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삶에서 억척스러운 엄마의 모습, 또 평탄하고 곱게 늙은 이모의 모습들로 표현이 되고 있다. 퇴사하고 싶어서 회사를 나왔는데 막상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보니 안정적으로 루틴을 지키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삶, 그게 정말 이상적이고 어려운 거더라고. 나는 지금 루틴이 밸런스가 다 깨져서 다시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9to6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한번 맞추고 있고, 지금은 늦어도 1시에 자서 8시에는 일어나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다시. 그리고 월급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월급량만큼 총량을 맞추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안진진이 선택을 하면 돼, 나영규를 선택하면 돼, 김장우를 선택하면 돼, 엄마 같은 삶을 선택하면 돼, 이모와 같은 삶을 선택하면 돼 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을 곱씹어보면 볼수록 내 안에 그런 모순된 욕망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욕망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이 나한테 준 깨달음인 것 같아. 내 안에도 역시 모순이 계속 있고 그런 모순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 갑자기 철학적. 그래서 이 책은 계속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결혼 전에 읽는 것과 결혼 후에 읽는 것과 결혼하고 나서 그 나중에 읽었을 때의 이 느낌이 꽤 다르다고 하더라고. 소설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뒷부분에 나온 딱 요건 것 같아.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설을 읽었을 때 다 읽고 났을 때 안진진이 나영규를 선택할 건지 김장우를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이모와 같은 삶을 살게 될지 엄마 같은 삶을 살게 될지 정말 큰 두 갈래의 방향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내가 그 상황에서 가장 끌리는 선택을 한 다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인생 또한 또 다를 것이다. 그러니 살아봐라.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 실수는 되풀이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안진지는 이모와 같은 삶을 선택한 것이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 마찬가지로 엄마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되는 것 같아. 나 역시 2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대외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그 결정 요인은 절대 후회하지 말자라는 거였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목표라는 거를 깨달았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힘들 때, 잘 안 풀릴 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되짚어 보게 되고, 그 상황에 다시 놓였을 때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를 되짚어 보게 되는 거야. 나는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고 열심히 살고 또 현재에 집중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막상 힘들 때에는 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씩 이불 들춰내듯이 바라보고 있는 날 보면서 어떤 선택이든 완벽한 건 없구나, 그리고 완전한 선택이란 건 없고 이 소설이 말해주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수는 되풀이 되는 거, 이거 자체가 인생인 것 같아.